새벽 3시 경기도 어느 낡은 단독주택의 안방에서 32살 여자가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식은단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했고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키다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쳐나가 맨발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지만 혈액 검사도 뇌 촬영도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소개로 찾아간 한 무속인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병입니다. 조상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신이라고 코웃음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오싹한 느낌이 스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몽골, 시베리아,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제병리학계에서도 이 현상을 신병 또는 무병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등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간 미신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던 이 현상을 최근 뇌과학자들이 정밀한 장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병이 정말 유전되는 것인지, 뇌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신병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인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낭낭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내림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천 년 된 미스터리의 베일을 한 껍을 벗겨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 측두엽이라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측두엽은 귀 바로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의 한 부분으로 소리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측두엽에 미세한 전기적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빛이 쏟아지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측두엽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신내림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증상과 측두엽 뇌전증 환자들의 증상이 소름 끼칠 정도로 겹친다는 점을 여러 연구팀이 확인했습니다. 환청환시, 몸이 붕 뜨는 느낌, 갑작스러운 화물감, 그리고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강렬한 확신까지 거의 모든 항목이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내림을 겪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1년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24명의 무속 수련자와 24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밀도 뇌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속 수련자들이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갔을 때 뇌의 감마파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감마파란 뇌가 극도로 집중하거나 명상의 깊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고주파 뇌파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무속 수련자들의 무아지경 상태에서 측정된 의식 변화 수치가 환각물질을 투여받은 사람들의 수치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약물 없이 오직 독소리만으로 뇌가 환각 상태와 동일한 수준의 의식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도파민 과잉 때문이라는 것이 현대 정신의학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신병을 앓는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도파민 체계 불균형이 관찰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병은 정말 유전되는 것일까요?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안의 조상 중에 무업에 종사했거나 신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후손이 신병에 걸려 임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무속에서는 신줄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유전적 소인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조현병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환자이면 자녀의 발병 확률이
일반인의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해리장애 역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즉, 신줄리라는 무속적 표현은 뇌의 특정 취약선이 유전자를 통해 대물림된다는 과학적 현상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언어로 설명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속인 상당수가 3대 혹은 4대에 걸쳐 집안에 무당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어머니는 거구했지만 결국 손녀가 신병을 앓게 되는 이 반복되는 패턴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유전자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속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어려서부터 굿판을 지켜보고 조상을 모시는 의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뇌의 특정 회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호성 유전학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줄은 순수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소인과 문화적 환경이 뒤엉켜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중론입니다. 이제 신병을 앓는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 출신으로 무속인이 된 한 사람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딸과 막내 아들을 잃은 뒤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고 그때부터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외부의 초자연적 존재 탓으로 돌려버리는 무의식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급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뇌의 해리 기제를 작동시키고 그 결과 의식이 분리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몸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신병의 증상과 해리장애의 증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그 유사성은 압도적입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말투가 변하고 기억이 끊기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두 경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신병은 무속 활동을 시작하면 증상이 호전되고 중단하면 재발한다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신과 약물로는 잘 낫지 않던 증상이 구두를 하고 신을 모시기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은 반복적인 의례와 북소리가 뇌파를 특정 패턴으로 유도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타악기 소리가 뇌의 베타파와 감마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면서 일종의 자기 치유 모드를 작동시킨다는 가설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도 무속 수련자들의 뇌가 질서와 혼돈 사이의 임계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뇌는 최대한의 정보 처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었을 때 잡음이 사라지고 선명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뇌가 자신만의 최적 주파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무속 의례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병과 조현병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자신의 경험을 현실이라고 완전히 믿으며 병식, 즉 자신이 아프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현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지만 신병은 특정 의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안정되는 경로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정신의학계 일부에서는 신병을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정신현상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신병이 해리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한 가지로 완전히 환원할 수 없는 독립적인 현상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은 아직 신병이라는 현상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미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한 정신병도 아닌 유전과 환경과 문화와 뇌의 작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의식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뇌과학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대에 이미 인간 뇌의 극한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체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과학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겸허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신내림이라는 현상을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래 댓글로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